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공기와 물처럼 늘 우리 곁에 있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새콤한 맛을 낼 때 사용하는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지은이 구관모,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떨어져 남성 67세, 여성 70세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평균 수명에서 뺀 수치로 평균 수명과 약 12년 정도 차이가 난다. 즉, 12년간이나 반신불수나 치매,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사망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생애 마지막 12년 동안 주로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것일까? 그 주요 질환의 첫째 순위는 단연 암이다.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둘째 순위는 순환계 질환으로서 뇌졸중, 심장질환이다. 하나같이 가공식, 흡연, 음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병이며 장복하는 고혈압약, 당뇨병 약의 합병증이다. 무슨 병이나 다 그렇지만 특히 자신의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암을 위시한 모든 문명병은 의사나 약품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병은 스스로 고칠 수밖에 없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 뿐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의사라면 자연 치유력을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의사는 많은데 병 없이 사는 생활법을 가르쳐 주는 선각자는 부족하다. 매연에 의한 공기오염, 합성제나 소독약에 의한 수질오염, 농약이나 식품 첨가물에 의한 식품오염, TV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약품 오염 등으로 암, 뇌졸중, 치매 환자가 늘어날수록 태양처럼 떠오르는 것이 살균, 해독제인 천연 식초다. 식초는 피를 다스린다. 일체의 고기와 생선, 채소의 독을 사멸시킨다. 동의보감. 식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과학이며 발효공학의 정점이다. 지구상의 식초보다 더 좋은 자연치료제나 건강장수식품은 없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제철 자연식품을 깎거나 첨가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먹고 인체 윤활유에 해당하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천연 식초를 마시고 산천을 걷고 달려서 폐활량이 늘어나 60쪽이나 되는 세포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면 암에 걸릴 리도 없고 혹시 걸리더라도 못 고칠 이유가 없다.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 암은 스스로 만든 병이다. 따라서 고치는 것도 스스로 고쳐야 한다. 암을 잘 고치는 천하 명의가 있다고? 가소로운 허상일 뿐이다. 그보다는 아예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하다.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백전백승은 최상의 승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승리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나는 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뿐만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첫째, 몸속에 쌓인 독을 빼고 둘째, 자연식을 먹고 셋째,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을 차단하면 병고에서 해방된다. 1차 노벨 생리의학상 오기자로 초산
식초라는 단일 식품이 노벨상을 3회나 수상했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다. 1945년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자 유산균의 제왕이어서 장 기능을 좋게 한다. 즉, 장내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나 치질, 대장암을 예방한다. 또 식욕이 없을 때 음식에 식초를 뿌려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신맛은 상상만으로도 입속의 타액샘을 자극하며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세균이 살균되지 않고 위 점막에 기생하게 된다. 이것이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음식물이 빨리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정체하면 위하수가 되고 위로 올라오면 식도염이 된다. 인간이 별다른 존재인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초산이다. 바르타네 박사의 학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현대인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올바른 자연식 먹을거리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 기능도 강화하는 효소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효소는 대체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요소다. 가공식품의 범람 속에서 유해 독소를 제거하여 몸을 정화하고 과잉된 영양을 조절해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왜 따로 효소를 더 섭취해야 할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체 면역력이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한다 해도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소화와 흡수에 곤란을 겪는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도 몸속에 있는 대사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명과 몸의 노화 역시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들며 체내 대사 과정의 속도를 원활하게 한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보조적으로 섭취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이다. 천연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 등의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기서 발효와 효소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발효란 음식물을 오래 묵히거나 삭히는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면 술, 식초, 된장, 청국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효모가 만들어진다. 효모는 효소의 발효 과정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이다. 효소가 부족하면 몸에 여러 가지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효소 운행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한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넘쳐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효소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근육통, 관절염, 음식 및 환경 관련 알레르기, 대장암, 전립선암, 피부질환, 칸디다와 기생충 감염, 소화 또는 흡수불량, 염증, 만성 통증 등이다. 효소 결핍은 에너지 부족이자 질병의 원인이며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 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에 혈관 안에 생긴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활동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 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효소가 풍부한 전통식품의 종류를 알아보자. 효소의 제왕은 단연 천연식초다. 천연식초는 재료와 발효 과정이 자연적이어야 한다. 온도를 조작하거나 외부에서 알코올이나 초상균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생성된 알코올과 초상균이 1년 이상 자연 발효된 식초. 그것은 바로 노벨상이 입증한 오기자로 초산이다. 그 외에도 효소가 많은 식품으로는 발효간장, 된장, 김치, 식혜, 청국장, 고추장, 젓갈 등이 있다. 이런 식품은 모두 끓이지 않고 날로 먹어야 효소 섭취 효과가 높다. 살펴보면 일상에서 손쉽게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동치미나 총각김치를 활용한다. 무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와 몸속 유해 성분을 분해하는 카탈라제는 물론 각종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생선회를 먹을 때 무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생선의 산도가 중화되고 효소 활성도 높아진다. 동치미는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성분으로 된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효과가 있다. 예부터 떡을 먹을 때 김치 국물을 곁들이거나 떡국에 동치미를 함께 내온 것을 보면 선조의 지혜가 놀랍다. 둘째, 고기를 양념할 때는 생과일즙을 활용한다. 생과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한다. 쇠고기를 재울 때는 배즙을 쓰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 닭고기에는 사과즙이 어울린다. 셋째,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용해 효소가 풍부한 발효즙을 만들어 그대로 마신다.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가정에서 직접 발효즙을 만들어 먹고 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잘게 썰어
벌꿀에 재워두면 맑은 즙이 나온다. 이 즙을 걸러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물에 희석해 먹거나 생리활성 효소가 풍부한 식혜, 생과일 주스 등에 섞어 먹으면 소화와 피부 미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 몸에 좋지 않다며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해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우리 몸의 활동에 최상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특히 과일 속 과당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으므로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 생과일이 좋은 이유를 좀 더 들면 과일에 함유된 수분은 우리 몸에 좋은 육각수로 이루어져 있어 체액을 깨끗하게 만든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대장 내벽의 찌꺼기를 잘 배출한다. 또 식물의 방어 물질인 피토케미컬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한다. 저칼로리여서 과식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아침마다 노벨상이 효능을 입증한 천연 식초를 마시며 우리 몸속 찌꺼기와 독소를 배출해보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풍부한 효소 섭취는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좋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체지방도 서서히 분해해 균형 있는 몸매를 만들어준다. 2차 노벨 생리의학상 구연산. 식초를 마시면 2시간 안에 피로가 가시고 탁한 소변도 맑아진다. 이것은 영국의 그레부스 박사와 미국의 리프먼 박사가 연구하여 발견한 정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여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1953년 크레부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요리에 사용하는 중요한 양념이면서 피로회복제로서의 효능이 커서 널리 이용되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크레부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는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 그 과정 중에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온갖 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양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3차 노벨 생리의학상 초산. 1964년 미국의 브로토 박사와 독일의 리넨 박사는 공동 연구 결과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 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천연 식초인 주성분인 초산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 준다는 이 연구는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부신이라는 뇌 분비 기관에서 분비한다. 그런데 부신이 지치면 부신피질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각종 문명병이 유발된다. 우리는 옛날과 달리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며 육체 노동은 멀리하고 과중한 정신 노동으로 매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암이나 류머티즘도 쉽게 찾지 못할 따름이지 원인은 분명히 있다. 우리 몸 안에는 60조 개나 되는 많은 세포가 있고 세포의 핵 속에는 유전자 물질인 DNA가 있다. DNA의 명령에 따라 복잡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세포에 이상 물질이 생겨난다. 그 수가 적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많을 때는 소그룹이 형성된다.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포 수가 20만 개 이상으로 많아지면 암이 되고 류머티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많아지며 류머티즘이 생긴다. 부신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첨가제와 화학 조미료 등이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니코틴과 알코올 그리고 마약과 농약을 비롯한 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이 부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기능이 나빠지게 한다. 부신의 기능이 원활하면 자유로운 감정이 느껴지지만 저하되면 기력이 상실된다. 부신도 간처럼 웬만큼 나빠져도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신은 성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중요한 공급처다. 남성과 여성은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성은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되어 여성화되고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되어 남성화된다. 남성들이여, 나이 들어 공처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너무 원통해 하지 마시길.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체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부신이 붙거나 쪼그라들어 기능이 떨어지고 부신 내의 호르몬 생산과 에너지 보유량이 줄어든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부신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몸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백혈구 생산을 억제한다. 부신이 약해지면 혈당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당뇨병의 원인이 되어 허약감, 피곤감이 가중된다. 수면장애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아침부터 피곤감에 기진맥진하게 되며 감염이나 알레르기가 쉽게 오고 저혈압과 저혈당으로 만성피로가 동반된다. 한편 서양의학계가 과학기술이라는 무기로 합성된 호르몬제를 대량 생산하여 무분별하게 여성들에게 투여하고 있을 때에도 천연요법 전문가들은 고집스럽게 식품 속에 함유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천연요법 전문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은 20년 뒤에야 판정났다.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여성들은 무지하거나 무모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호르몬 요법을 권장하고 있다. 호르몬 제제가 좋다는 얘기만 듣고 별다른 신체 이상이 없는 여성들까지 덩달아 이용하고 있으니 더욱 큰 문제다. 중년 여성들은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는 노벨 생리의학상이 입증한 과학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천연식초를 마셔라. 천연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온갖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된다. 식초의 시큼한 맛은 바로 초산에서 나오는데 발효 과정에서 초산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초산 이외에도 구연산, 사과산, 포도산, 주석산 등 60종 이상의 다양한 유기산이 형성되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그 밖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리활성 물질도 가득하다. 식초의 또 하나 신비로운 점은 식초 속 유기산들은 산성 물질이지만 대사에 참여하면 인체를 알칼리화 시킨다는 점이다. 인체의 pH는 거의 중성이지만 스트레스, 과로, 유해 음식 섭취 등으로 쉽게 산성화되곤 한다. 체내 환경이 산성화될수록 염증, 종양, 암 등이 잘 생기므로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 식초는 병고의 인생을 백세의 장수자로 인도하는 위대한 안내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연 식초는 그 자체가 최고의 해독제이고 소염제이며 청열제다. 식초는 음식을 조리할 때 고기나 생선에 기생하는 유해 세균을 죽이고 채소나 과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나 독소까지 제거한다. 그 밖에도 장 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천연 식초를 가까이 하라. 지금까지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였습니다. 추석 연휴 때 과식으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고 장에는 가스가 차고 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식초의 효능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 식후 흑초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3일째가 되니 소화불량도 해소되고 장도 편안해졌습니다. 좋은 습관이 하나씩 늘 때마다 내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